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주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논의할 주제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제정 전략 및 전국화 방안에 관한. 하나는 어떤 고양시 원로 모임으로 해가지고 김태원 의원 중심으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속 사람을 늘려가면서. 토론이 두 가지인데요. 제1토론은 조례제정 전략 및 전국화 방안에 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주민공론장 역량 강화 방안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1토론에 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1토론에 관해서는 논의를 위해서 김영관 의원께서 간단하게 그 준비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관 의원님의 준비 발제를 듣고 저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잠깐만요. 화면을 좀 켤게요. 저도 이거 그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서툽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어디가 있나? 여기 있다. 김영관 의원님, 발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안 보여서. 사실 준비하는 것이 충분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조례제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과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례제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공론장 조례제정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갈등 사항이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국책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들을 합리적인 그 대안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또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가는 스스로 조정해가는 그 근본 취지에 맞게 또는 작은 단위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이런 조례 제정할 그 공론 과정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이것이 주민들의 이해 요구가 제대로 담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가 공론전 조례 자체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정되는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든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민 조직들에게까지 이것이 알려져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정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소위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 예전에 위원회에서 그 회장 체계로 해서 집행력도 갖고 주민의 대표성도 좀 더 강화한 이런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5개 구의 거의 50% 이상이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조직이 돼 있거든요. 위원회보다는 자치회로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러한 대표 조직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또는 조례의 시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또 광주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 난개발과 관련된 또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그 단톡방들이나 SNS 그 토론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방들에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또 의견들이 반영되는 이제 그런 다양한 형식의 좀 수련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공론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기존의 공론화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주도로 해서 대부분 그들의 의도대로 또는 단체장의 어떤 그 의지가 반영된 좀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료 제공도 충분히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의 문제성들이 극복되는 그런 것으로서의 공론장 운동, 공론장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서로 의견들을 듣고 교류하는 과정 중에 그 자체로 충분한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만한 어떤 장치는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또 어떤 운영 방식을 가져야 하는가라고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주민들이 가진 자치력을 높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안이 반영되면은 뭐 더 좋겠죠. 지금 춘천도 버스 공영제 얘기도 있고요. 지금 실제 공론이 형성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목포시 인근에 있는 저희 인근에 있는 목포시도 버스 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높고요. 이런 과정들이 공론장 활동들을 통해서 또는 폐기물과 관련된 산업 폐기물과 관련된 전국 지자체 어디를 가든 이 갈등이 어디를 가든 넘쳐나거든요. 특히 신도심이나 또는 그 농촌 도시를 끼고 있는 중소 자치단체들 다 지금 그런 갈등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조례 제정 활동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사를 어떤 수렴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될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 또는 대의정치기관인 의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다시 제고되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정치가 그간에 좀 사실 우리가 대의정치 때 맡겨두고 이렇게 있지만 맡겨두면서도 비난과 평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지 않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의 공론장 활동 자체가 결합됐을 때 제2정치의 부족한 점들 근본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그 여론 형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형성됨에도 또는 그 어떤 속도나 예전처럼 이렇게 구두로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확산돼 가기 때문에
그 속도에 있어서도 양에 있어서도 행정기관과 대기관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적 기부가 요구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것 공론장 조례 운동의 필요성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사실은 선거구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내 지역구를 벗어났을 때는 이것을 실제로 추진해 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으로 대의정치가 갖고 있는 이런 주민의 의견들을 제대로 담지 못한 이런 구조들도 있는 거고, 또 그간에 이제 단체장들이 말로만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담는다고 하지만 이 수기의 과정들이 정말 이렇게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담겨지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또는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 갈 거냐? 저희가 지역에서도 이제 지난번 강주에서 이제 이거 5개 해야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동서남북 강상구 이렇게 5개국 의원들이 이렇게 참여가 되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지역마다 그 지금 뭐 대구고 뭐 부산이고 대전이고 충남이고 강원도고 다 지역마다의 그 정당 간의 정당의 편제, 의회 내의 정당의 편제나 의원 수 또는 그 같은 당의 압도적인 당이 있더라도 거기에서의 계파 간의 갈등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의회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의회 내의 어떤 그런 그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결합되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정에 있어서 어느 의회가 적극적일 수 있는가, 이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동서남북 강서구에서 어느 의회가 이것을 추진해가는 것이, 먼저 추진해가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그 의회는 그닥 의원들 간에 대립하거나 어떤 그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또는 또 뭐 부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의회에서 충분히 꼭 그 어떤 그 조례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만 사실 채택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공론장 조례가 큰 문제 없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의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근본적인, 아까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민과 이것을 소통하고 수기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또한 가급적이면 현안에 결합돼서 충분히 서로 현안 속에서 그걸 실증적으로 그렇게 실천해가면서 의사를 반영하고 압력을 주고받고, 또는 공론의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충분히 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놓여 있는 정치적 지형을 잘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전국적 단위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래서 부산 쪽이 수월하다면 부산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광주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면 광주 쪽에서 뭐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지역 내에서도 어느 의회가 가장 수월한가, 이런 것들은 또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조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서로 그 간담회를 통한 공유와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그것은 충분히 준비돼야 되겠죠. 먼저 통과가 되더라도. 근데 그런 점들에 좀 유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물론 또 그 8월 달은 거의 대부분의 의회들이 그 휴회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9월에서부터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인데요. 10월, 11월, 12월은 회기가 아주 꽉 차 있고요. 11월, 12월은 뭐 거의 좀 이렇게 추경, 마지막 정리 추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22년도 예산안,
21년도 결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22년도 예산이 주로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의원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 본래 취지를 살려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뀌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조례 의회를 위해서도 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공론 형성에 있어서 의회도 상당히 부족해요. 의원들 개별적인 그 민원이나 또는 그 집단,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집단들에 의해서 그것이 조례가 충분하게 공익적이거나 공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이익 집단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이런 그 조례들이 일부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의 공론장이 주민들의 다양한 그 첨예한 갈등 관계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해내고 또 그것이 의회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조례 공론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를 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의 그 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수계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압박을 해간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회를 위해서도 이 공론장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입취지에서 설득해가고 의원들을 자꾸 불러내고 같이 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방향 속에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짧게 한다고 해서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사이에 그 부산에서 권성아 의원님도 참여하셨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권성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나돈 선생님, 예, 소리 들리시나요? 예, 나도원입니다. 예,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들립니다. 여기 안전운전 모드에 걸려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듣고 말하기밖에 안 되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권성아 의원님, 나돈 의원님, 또 오세광 의원님도 오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분인 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아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앞에 일정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회의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분임 토론 때 조금 더 듣고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세광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세강입니다. 저도 같은 시간 행사가 겹쳐서 행사 좀 중에 조금 참여하다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구 상황 잠깐 말씀드렸던가요?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네. 네, 그 7월 말에 중구의회에서 우리 박태순 대표님 오셔서 대구 공론 포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준비하는 모임으로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이경숙 그 박물관 이제 수박물관인데 그 수를 놓는 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념품도 많이 전시를 해놓고 또 이제 그분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으셨고요. 또 서구에 그 무소속이신데 조용순 전반기 의장님이 함께 이제 그 공동 준비위원장 또 저도 추천이 되어서 이렇게 3명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분이 한 9분, 10분 정도 되시는데, 그러고 나서, 날짜를 이제 저녁에 다음 언제 모일지를 잡아서 8월 초로 해서, 그 이경숙 그 박물관 관장님 계시는 데 모여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첫 준비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대표님하고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그 대구의 그 민주당 의원보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더 많고요.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그런 정치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 함께 하고 계셨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황기호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수성구의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앞전에 뭐 분권운동이나 또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한 그런 공론 포럼장에 따로 이제 카톡방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는 실제로 좀 많은 공유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모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닌데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좀 염려가 되기도 해가지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8개 구군의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는데 그 의장단 협의회가 있으니까 의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그 조례 관련한 거라도 같이 좀 안내도 드리고 그래서 공론 포럼 공론 관련해서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전체 이제 의원님들에게 좀 소개도 되고 또 그 다음 절차로 대구 공론 포럼을 준비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또 이제 민간에서도 그동안에 지방 분권 운동이나 또 지금 이제 공론 포럼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좀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숙제라면 숙제거든요. 대구는 또 이제 따지고 보면 각 구마다 조금씩 현안은 있긴 있는데 어떤 그 지역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그 이슈에 관련된 공론의 장이 열리고 그런 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포괄적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제 이게 뭐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참여도 되고 또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또 더 참여하실 분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도원 선생님, 예, 고향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양시는 현재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부의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부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네 개 구가 있는데 네 개 구의 시의원들을 좀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론장을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에 첫 모임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고 몇 분들이 동조를 했는데 일단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미 만들었던데 경험을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강북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사실은 민원 관련된 분쟁들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공론화되거나 어떤 합의에 의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뭐 합의에 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좀 드물고 아까 대구 상황을 말씀드린 거와 정반대로 여기는 또 국민의힘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이 또 그 심상정 의원이 있는 곳이라서 좀 많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서 일단 그 힘의 균형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여기는 뭐 여러 개의 정당이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해결의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지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희망을 갖고 약간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예. 예. 예, 포항 이규현 이성윤 의원님, 이재도 의원님 여전히 연결이 안 되나요? 이성윤 의원님. 예. 됐나요? 이성윤 의원님, 예. 네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예. 예, 포항 그 상황 좀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서요. 예. 예. 포항 상황 뭐
특별히 공유할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 지난번에 뭐 대표님께서 포항 방문하셔서 저하고 그때 충분히 좀 대화도 나누셨고, 음. 아직까지 그 포항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향후에 그 몇 분들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 모여서 협의도 해보고 점차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재도 의원님 연결이 되나요? 네.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운영위원님 중에 지금 공정호 의원님이 소개가 안 됐네요. 네. 네. 공정호 의원님, 네. 소리. 이제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 모든 위원님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토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바빠서 우리 그 조례 제정하는데 전혀 기여를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조례 제정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소그룹 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소그룹 토의의 주제는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전체 한 10곳 정도가 지금 공론 포럼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전국화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토론 주제는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전략과 전국화 전략,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세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고요. 여기는 뭐 다 토론회 달인들이라서 내부적으로 사회자를 한 분 정하시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일단 15분으로 할게요. 15분 동안 15분 너무 짧죠. 서로 인사하기도 바쁜데 서로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한 15분 정도 논의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소그룹 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자를 좀 정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진행을 하시고 한 분은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실 열겠습니다. 기록은 제가 할까요? 회의는 우리 공정호 선생님 계시네. 네, 그러니까 회의는 우리 공정호 1급 퍼실님께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하시면 제가 기록할게요. 열심히. 아, 그럴까요? 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한구 이사님 저 사주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때? 아까 기후 대응 아직 마무리 중입니다. 맞아. 네, 자료 보내드릴게요. 곧. 네. 네. 그러면 우리 신선호 거기 운영위원님 맞네. 여기 진짜 맞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15분이죠. 시간부터 재야 되겠네요. 제가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예, 부족하게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만
그 조례 제정 전략과 토론 주제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네, 뭐 기록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좀 불편하시지만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마도원 선생님, 박대구 선생님, 아, 예, 박대규 선생님. 저희는 일단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지역 말씀해 주시고요. 예, 고양시입니다. 네네. 경기도 고양시고요. 예, 지금 일단 모임을 시작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개별적으로 푸는 과정이라 일단 네네. 오늘 얘기되는 내용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네네. 경험을 좀 전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조례 네. 관련해서 따로 의견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공론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얘기가 돼야 네네. 그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조례를 만드는. 권성아 의원님이 한번 의견 한번 주시죠. 예, 하나씩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공론화를 통한 어떤 주민 의견 수렴과 이게 이제 정책이 되는 모범 사례를 가지고 그 조례 제정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심플하게 정리하면 제가 주민 참여 조례라는 걸 2년 전에 이제 우리 구에 만들어 놨어요. 그 전에는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려면 1000명 이상이 모여야지 뭐 구청장이 답을 한다.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구청장은 저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긴 해서 뭐 그런 제도가 이제 이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있었는데요. 그걸 좀 더 이렇게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주민 참여 조례를 만들었고, 그 주민 참여 조례는 이제 주민 300명만 이렇게 서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왜 이제 이 사례로 이 공론장 조례를 만들고 전국화 방안으로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조례가 있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주민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구청장 찾아가고 구의원 찾아가면은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론장 조례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냥 만들면 그냥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전국화를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해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했으면 하면은 훨씬 더 좀 쉽게 전국화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짧게 좀 해봤습니다. 누구 다른 분? 네, 예, 경황상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민들에게 공론장 제정 운동이라는 그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공론장 운동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골라서 공론장을 열어서 이런 게 공론장 운동이구나 하는 전략이 일단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론장 운동이 뭐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전에 어떤 생활 이슈 가지고 공론장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 운동의 의의를 이제 끼워 팔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공통 주제를 뭐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를 지방선거 제도라든가 지방의회의 현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이 대의체계 그 자체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한다면은 이거는
전국의 226개 지자체 공통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정 시의원이라든가 시의회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는 어떤 전략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전략에 대한 주제로 지방선거제도, 지방의회 역할, 지방의회 상, 지방의회 개선 방안 그 자체를 가지고 한다면 조금 전국적인 이슈도 되고 내년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 누구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의견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뭐 하나의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지금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 또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시위를 통해서 어떤 그 뭐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조례안들을 좀 알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 얼마 없는데요. 그 도건환 위원장님, 이재갑 우리 전 의장님, 그리고 우리 김경숙님 들어와 계시는데 그 순서대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도건환 위원장님. 예, 대구 동구 의원이고요. 도근환입니다. 우리 뭐 대구는 우리 오세강 전 의장님께서 뭐 잘 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뭐 표준 처리를 아마 만드실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 의원들 모임 뭐 파랑새도 있고 기초의원 협의회도 있으니 그쪽 총회를 통해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그런 조민 공론 조례를 좀 뭐 제정하자는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 그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뭐 이런 주민 공론장 조례를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서구에서 빨리 좀 만들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갑 회장님. 예.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몇 차례 논의 때도 참 저는 그런 말씀들 했는데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 공론장 그 마련을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참 많아요. 네. 그게 왜 사장되는가 하면 사실 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주민들이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그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권한이나 의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묻어서 덮여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공론장 조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만드는 게 좀 좋겠다. 네. 아마도 우리 오세광 의원님도 아마 조례안을 다 만드셔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의회를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좀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공론화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특히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이 공론장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오세광 의원님이 만드셨던 조례를 저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시민사회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지역사회 공론 포럼을 먼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분한 공감을 만들면서 의회가 같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네. 예, 그래 되었을 때 하는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 손승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의견이시니까. 예, 의견이시니까. 예, 5분 남았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한구 의원. 예, 정리 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중요한 건 이제 관주도의 대부분 지금 공청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예. 사람들이 후기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 그러면 우선 이 조례 우리 공론화 운동도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 공론화 토론에 대한 기술이 분명히 우리가 예. 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론화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만드는데 벽에 부딪힐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 수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운동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공론화 토론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습득을 해야 되겠다. 그 과정은 꼭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네. 아무튼 우리가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말씀하시고요. 네. 혹시 5분 남았습니다. 끝났나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 네네. 써달라고.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전달지에.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론화 지원 조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시민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좋은 게 저 공론거리가 선패장 건설이라는 전국 최대 두 곳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태순 대표가 와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불완전한 공론화지만 시에서 의원들을 선발해 놓고 위원장님들 부탁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론화 과정에서도 좀 불완전한 공론화지만 이걸 계기로 공론의 의미를 당진에 확대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시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시간이 다 된 예, 것 3분대로 같아서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정리 각 지역, 부탁드립니다. 네, 각 지역별로 말씀 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상현 화이팅!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전달지에 그 정리를 하셨나요? 1조. 네. 어디가 이쪽? 1조가 김영관 선생님 계신 데는 2조였던 것 같고요. 오세왕 선생님 계신 데가 3조였었고 네. 공경호 선생님이 계신 곳이 1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논의 결과를 좀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달지에 그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고 일단 말씀으로 구두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는 누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소리 공정호 대표님. 소리. 1조 누구 발표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하셔요. 네, 1조. 그러면 그냥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의견이 나오셨고요. 그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의 모범 사례를 먼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공론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 내지는 이제 심각한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쉬운 주제들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공론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서 많이 알려내면 공론화 조례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두 번째도 이제 모범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긴 한데 크게 구분을 주민자치공론장, 주민주도로 하는 주민자치공론장과 행정주도라는 그 공론화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서 주민주도 자치공론장은 좀 쉽게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행정주도 공론화는 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례 제정 시 그 다른 곳에 좋은 조례를 복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 표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하나 여기에 모범 표준 조례 외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 크게 나누면 미해결된 현안들과 관련된 공론장이라든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장, 그리고 미래 발전 계획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 사례들을 만들어서 조례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사례에 대한 말씀이 많았네요. 네. 그 내용 전달지에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2조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전달지가 뭔지 제가 몰라갖고 저는 이제 따로 종이에다 적었는데요. 전달지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종이에다 적은 거 이렇게 일단 적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각 지자체 이제 공론화위원회 조례 같은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약간 이제 의회 쪽에서는 이런 것이 좀 시민의 힘이 너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를 하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약간 번거로움,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 그러니까 공론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더라도 약간 조례라든지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개념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처음에 이걸 해볼지, 이것이 우리 좀 역량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통 관심사라든지 다음 이제 지방 선거 제도나 의회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는 공통의 주제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공론장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래픽 시각화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리플렛 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제작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사례의 중요성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3조 오세광 의원님. 네, 3조는 우리 임치현님께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리. 음소거. 네. 임지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사정화되는 것을 걱정했고요. 시민들이 충분한 참여 속에서 공론장을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관건이었고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에는 좀 쉬운 주제, 기후위기라든지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좀 전국 공론화를 한번 진행해 봄으로써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의원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건데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협치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하실 때도 의원 발의하신 분들한테는 시민들과 협치할 수 있는 공감, 시민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공감을 형성해서 발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네, 당진의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주민 발의,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준비하셨던 것을 저희가 당진 공론 포럼 모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당진 공론 그 시민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 발의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안 되더라도 의원 발의를 우리 갈 수가 있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민 발의하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론화를 확대시키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시민 발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산의 노력들을 시민들한테 여기서 아까도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와 협치하고 이제 그 공감을 끌어내고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아까 말한 정치 지형이 좀 나눠져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의원들한테도 좀 잘 홍보하고 만나 들어가면서 그 연대하고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덜 들었는 것 같아서 네네. 그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조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로 해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들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주민 참여 하에 이후에 조례를 발의하는 게 조례가 좀 더 생명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전이나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공론 포럼에서 좀 전국 주제로 잡으셔서 추진해 나가시면 각 지역은 지역별로 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공론을 열 수 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에 지금 공론화에 가까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각 지역 공론 포럼에서 이끌어와서 또 의회에서 이끌어와서 지역 현안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크게 한 3가지 그 정도로 좀 요약이 저 나름대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정리를 극대화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론장 조례를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지만 역시 시민과 함께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조례 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형 사례를 통해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전국적으로 함께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전달지에 그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그 회의 결과 보고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 1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